그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그 범위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00에 그 다음에 2,2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세상인 보호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쭉 이 소액 임차인의 그 적용 대상,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액 이런 부분도 쭉 변동이 되어 왔습니다. 쭉 우리가 환산보증금 변동처럼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변동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보증금 증감이 있을 때는 기준 금액을 충족하느냐 여부는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뭐 학계 다수설 같습니다. 배당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존속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거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용을. 그거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세입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판결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에서 매각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우선 변제 우선권 행사 이 신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 임대차 끝났는데 그 보증금 못 돌려받게 되면은 이게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뭘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두는 그런 불편, 폐업도 못하고 그런 불편이 따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두고 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 폐업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왕에 이제 생겼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었던 사람이면은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그때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신청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항 요건이나 확정일자를 미리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갖추고 있으니까 이게 그것을 갖추고 있는 대항 요건이나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없던 사람, 기존에 그걸 대항 요건이나 확정일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비로소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그때 시점에서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효력,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취득 그리고 유지 이렇게 되죠. 그 6조에 나와 있습니다. 효력 발생은 등기 마친 시점,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등기를 딱 마친 시점부터의 그런 게 효력이 생기는데 그 이전에 뭐 이사 간다거나 그다음 폐업하면 다 상실하죠. 상실하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걸 뭐 신청해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신청해서 등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신청해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폐업했다거나 뭐 이사해버리면 그거는 상실하거든요. 이게 계속 아까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그 발생 요건이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중간에서 단절이 돼버리면은 상실해 버리니까 그 등기까지는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배제된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원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그 물건의 경매개시 결정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이제 발생하는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은 집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되면, 만약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가 된다고 하면은 약간 피해가 많겠죠. 보통 집은 비어져 있잖아요. 그죠? 집은 그 장소를 비우기 위해서 보통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등기 명령해서 등기부에 올려놓고 나가버리는데, 그 나가버린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소액임차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최우선 면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은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은 사람, 등기를 해놓은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법 621조 임대차 등기 효력 강화해서 우리가 621조에 임대차 등기라는 게 있죠. 621조 임대차 등기. 요거 상임법 7조에 보면 민법 621조에 따른 건물 임대차 등기 효력에 대해서는 6조 5항 6항을 준용한다. 이게 우선 변제권을 갖춘다 이런 뜻이에요. 우선 변제권을. 그러면 민법 621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621조 임대차 등기는 이 규정상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우선 변제권까지 있어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민법에 임대차 등기를 해놓은 사람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게 좀 빈틈이 생기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걸 민법에도 안 하고, 예를 들면 민법 지금 621조 3항에다가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집어넣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민법 개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쪽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법 개정이 그렇게 어렵고, 특별법은 비교적 이렇게 자주 손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 때문인지 하여튼 우선 변제권 부분을 애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들 때 거기다 넣어버렸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넣었습니다.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에 넣었다가, 상가점포 같은 경우도 2002년도 상가점 임대차보호법 만들 때 거기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까 7조였죠.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간 조금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도, 상가점포 임대차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상가임대차보법 적용 범위가 예외가 아니라면 환산보증금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되잖아요. 그죠? 지금 아직도 2조 3항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상임법이 적용되는 것은 환산보증금 이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이하, 그러니까 어떤 점포에 대해서 민법 621조에 따른 임대차 등기를 했는데, 상가점포에 했는데, 그 임대차 등기를 한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고, 대항력이 있다면, 물론 이제 그 전에 뭔가 다른 선순위가 있다면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대항력이 있고, 또 우선 변제권도 있다. 하지만 우선 변제권만큼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그 효력,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임법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그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례가 이 고양지원 2007년도 그 판례예요. 그래서 판례가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게 민법 임대차 등기를 하고 이게 경매에서 이제 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에게 이제 배당이 된 이루어지자 건물주인 원고가 배당받은 임차인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인데요. 이게 결국은 쟁점이 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그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인데 임대차 등기를 한 사람이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쟁점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우선 변제권, 상가 점포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현재 상임법상에는 없다. 그죠? 사업자 등록과 이사를 하더라도, 점유를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없다. 물론 죄송합니다. 그 환산보증금 초과 세입자의 경우에, 그죠? 없다. 그러면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는 어떠냐? 그것도 역시 없다.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비슷하죠. 민법이나 상임법이나 좀 효력이 비슷한데, 만약에 그 부분은 요건은 따로따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민법에 임대차 등기를 하고 상가 상임법상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사업자 등록만 하고, 물론 점유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고 민법 임대차 등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좀 따지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걸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기가 힘든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차 등기 환산보증 금액이 조금 높은 경우에는 임대차 등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조치들, 전세권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